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이제 그만 40년 냉난방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AI 에어컨 활용 꿀팁. 여름만 되면 치솟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깜짝 놀라셨나요? 40년 넘게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일해온 박정수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전기요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봤죠. 하지만 2025년 올여름에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똑같은 면적의 동일한 에어컨을 사용하는 두 가구가 있었는데 한 집은 7월 전기요금이 178, 00경원, 다른 한 집은 54, 00경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 집이 훨씬 더 시원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차이는 에어컨 자체나 전기요금 때문이 아니라 2025년형 최신 AI 에어컨의 스마트 제어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냉난방 전문가로 일하며 5만 대 이상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점검했습니다. 모든 브랜드의 최신 AI 기능도 직접 테스트해봤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AI 에어컨 사용자들이 온도 조절만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빅스비 음성 인식, 생활 패턴 학습, 월별 전력 소비 예측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이 기능들을 제대로만 활용해도 전기요금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면 평생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40년 노하우와 2025년 최신 기술을 전부 공개할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AI 에어컨은 단순히 자동 운전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40년 현장 경험을 가진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2025년형 삼성과 LG AI 에어컨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에어컨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심지어 매월 전력 사용량을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죠. 정부에서도 스마트홈 기술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2025년에 변경된 누진세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절약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AI 에어컨의 진짜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40년간 이 분야에서 지켜본 바로는 10가구 중 한 가구만이 AI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잘못 사용해서 결국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죠.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보는 여러분의 평생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니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빅스비 음성 비서는 똑똑한 비서나 다름없습니다. 2시간 후에 에어컨 꺼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예약 설정이 되고 너무 더우니 강풍 모드로 바꿔줘라고 말하면 바로 강풍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화 모드로 바꿔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무풍 모드로 전환되고 소음까지 줄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월별 전력 소비 예측 기능도 정말 혁신적입니다. AI가 여러분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알려줍니다. 만약 예상 금액이 너무 높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전력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줄여주죠. 삼성의 스마트띵스 앱은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을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전기 절약이 필요할 때 다른 가전제품들도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LG의 ThinQ 앱 또한 실시간으로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생활 패턴 학습 기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에어컨이 여러분이 보통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좋아하는 온도는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단 일주일만 사용하면 여러분만의 맞춤형 냉방 스케줄이 완성되죠. 90분 미만으로 외출하면 에어컨은 계속 켜져 있지만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90분 이상 외출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건조 기능 또한 매우 스마트합니다. 여러분이 외출 중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내부를 건조시켜 곰팡이와 냄새를 방지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2025년형 최신 AI 에어컨에 내장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반려동물 케어, 모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실내 온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져 반려동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해서 외출 중에도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죠. AI 진단 기능은 에어컨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냉매가 부족하거나 필터 청소가 필요할 때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에어컨과 정속형 에어컨을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가요? 입니다. 삼성전자 개발자들이 직접 공개한 비밀인데 90분 사용 시간이 핵심입니다. 90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으면 끄고 90분 미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켜두는 것이 전기 절약에 가장 좋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처럼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낮은 전력으로 계속 작동하여 온도를 유지합니다.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계속 켜두는 것이 훨씬 더 절약적이죠. 2011년 이후 출시된 거의 모든 제품이 인버터 방식이고 2015년 이후 제품은 100% 인버터 방식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을 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확실히 인버터 방식이고 4등급과 5등급은 대부분 정속형입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라벨을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냉방 능력이 전격 3, 팀 100. 중간 2, 완트더부 최소 8W로 나뉘어 있으면 인버터 방식입니다. 정속형은 냉방 능력이 3, 500T를 하나만 있죠. 냉매 종류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냉매 R26는 인버터 방식, 냉매 R22는 정속형입니다. 인버터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은 처음 30분 동안만 24도로 설정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춘 다음 26도에서 28도로 올리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원해졌다고 껐다가 다시 더워지면 켜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인버터 방식은 5시간 동안 계속 켜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먼저 풍량을 강하게 설정한 다음 온도가 안정되면 자동 모드로 전환하세요. 자동 모드를 사용하면 에어컨이 최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절됩니다. 인버터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온도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속형이 덥고 차가운 것을 번갈아 하는 동안 인버터 방식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켜두어도 감기에 걸릴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정속형보다 훨씬 조용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속형 에어컨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속형을 인버터처럼 계속 켜두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속형은 오래된 보일러와 같아서 온도에 도달하면 완전히 꺼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최대 전력으로 돌아옵니다. 이 특성을 활용해서 2시간마다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속형 방식은 처음 1시간 동안 22도로 설정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춘 다음 25도로 올려 1시간 더 작동하고 그 다음 완전히 끄는 것입니다. 약 2시간 후에 다시 더워지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켜두는 것보다 최대 70%까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만 바꿔도 체감 온도를 3, 4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번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천장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 방 전체를 고르게 식혀줍니다. 이것은 천장 바닥 현상이라고 불리는 과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죠.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하면 위에서부터 시원한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반대로 바람을 정면이나 아래로 향하게 하면 한 부분만 시원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덥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더 오래 작동해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좌우 회전 기능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실이나 넓은 방에서는 바람이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훨씬 빨라집니다. 풍속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설정하면 찬 공기 흐름이 한쪽으로만 가고 너무 약하게 설정하면 공기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간 풍속으로 천천히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바람을 맞는 것보다 간접 순환이 훨씬 건강합니다. 찬 공기에 장시간 직접 노출되면 감기, 근육통 또는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람을 천장이나 벽으로 향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순환시키면 더 시원함을 느끼고 에너지 효율도 향상됩니다. 에어컨 리모컨의 상하, 좌우 조절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집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설정하고 마는데 정말 아쉽죠. 좁은 공간에서는 상하 풍향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고 넓은 공간에서는 좌우 회전을 사용해서 찬 공기를 넓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면 에어컨 온도를 2도 높여도 동일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도 2도 차이는 매월 20, 공공원 층권에서 30, 공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실외기 위치의 놀라운 비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대부분 상하 자동 회전 모드만 작동하고 좌우는 수동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스탠드 에어컨은 보통 상하, 좌우 자동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각 배출구를 4가지 다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정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실외기의 위치와 방향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외기를 잘못 설치하면 월별 전기요금이 50, 공객 영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과정이 막히면 에어컨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벽에서 최소 20cm, 공기 배출구에서 최소 50cm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김치냉장고나 세탁기 보관함 같은 것이 실외기 주변에 꽉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럴 경우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실외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악순환과 같습니다. 베란다 창문과 실외기 성능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베란다에 실외기가 있고 창문이 닫혀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갇혀 실외기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실외기 내부 온도가 57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 경우 에어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베란다 창문을 열면 온도가 42도로 떨어져 15도 차이가 납니다. 15도 차이는 매월 30, 공경원에서 40, 가능 공영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용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외기 위에 은박지나 차광막을 50cm 높이에 설치하세요. 공기 순환을 방해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너무 가깝게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햇빛 가리개 설치 비용은 10, 공정원도 안 되지만 매월 2, 간공공원에서 32, 간공영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야 합니다. 뒷면에 알루미늄 핀에 먼지가 쌓이면 열이 발산되지 않아
팬이 더 빨리 회전합니다. 이는 소음 증가와 더 많은 전력 소비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전원을 끄고 칫솔이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세요. 절대로 물을 직접 뿌리거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하단에 방진 패드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에 직접 닿으면 진동과 소음이 건물 전체로 전달됩니다. 고무 패드나 방진 패드를 설치하면 소음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을 뿌리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실외기에 직접 뿌리는 대신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증발열을 통해 온도를 낮추세요. 이렇게 하면 실외기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효율이 3~5도 향상됩니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배치에 대한 과학을 모르면 평생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또 똑같은 말을 한다고 짜증을 내지만 이런 필수 정보는 몸에 배도로 계속 들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김정호 씨는 서큘레이터 2대를 올바르게 배치하는 것만으로 월별 전기요금을 4서2시 간 10원까지 줄였습니다. 김정호 씨의 집은 거실과 주방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복도 끝에 작은 방 2개가 일렬로 배열된 신축 아파트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에 에어컨 1대로 집 전체를 시원하게 하려 했지만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복도 끝방은 여전히 더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큘레이터를 에어컨과 대각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 흐름이 서큘레이터에 의해 복도로 밀려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서큘레이터는 복도 끝에 비스듬히 배치해서 작은 방으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4도에서 27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가 훨씬 더 시원했습니다. 3도 온도 차이는 매월 40엔 공공정원에서 50, 옌과 공정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같습니다. 서큘레이터는 일반 선풍기보다 공기 순환 능력이 20% 더 좋습니다.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는 선풍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2세 박순자 씨는 삼각대 모양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거실까지 거리가 매우 멀고 중간에 벽이 있어서 에어컨 바람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았죠. 이 경우 서큘레이터를 천장 쪽으로 돌려 공기를 위아래로 순환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찬 공기가 천장을 따라 순환하여 벽을 넘어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7세 이철민 씨는 서큘레이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여 효율을 떨어뜨렸죠. 서큘레이터는 에어컨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는 75세 전기용 할아버지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풍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서큘레이터는 전체적인 공기 순환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 온도를 3도 높여도 이전보다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큘레이터의 전기요금은 한 달에 약 2. 공공정원에 불과하지만 에어컨 온도를 단 1도만 높여도 한 달에 7. 건강공원에서 10. 공갱정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갱공정원으로 10. 공공정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2025년 누진세 시스템 변경에 대해 모르면 수십만 원을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과장한다고 무시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공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진세 구간이 올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일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1단계가 200kW까지, 2단계가 400kW까지였지만 여름에는 1단계가 300kW까지, 2단계가 450kW까지 확대됩니다. 즉, 1단계는 100kW, 2단계는 50kW 더 확대되는 것이죠.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달에 350kW를 사용하던 가구는 이전에는 3단계 요금이 적용되어 약 95, 공갱정원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구간 확대가 적용되면 2단계 요금만 적용되어 71, 공공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24, 건국쟁원이나 절약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400kW를 사용하는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단계 요금으로 펠에윗이 공공원이었지만 여름에는 2단계 요금으로 87, 공갱후원이 됩니다. 20, 공킹정원이나 절약되죠. 또한 초과 누진 요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름에 1, 공공용 kW 이상을 사용하면 kW당 무려 730엔 엄청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1단계 요금보다 6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1. 100공기동 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진세 또한 이전의 3배에서 2, 10배로 조정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월 수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에는 이러한 누진세 변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약 280kW를 사용하던 가정에서 에어컨 때문에 120kW를 더 사용해서 총 400kW가 되면 현재 누진세가 적용되면 3단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요금 폭탄을 막겠지만 여름철 확대 덕분에 2단계 요금만 적용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 2순위, 장애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290, 공갱경원, 2인 가구는 400, 공공경원, 3인 가구는 530, 공공영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0, 간과잉 경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도 있습니다. 일반 노인은 매월 2, 공개랭영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4다, 간층 공영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4, 경원에서 48, 공갱 검원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1%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매월 추가로 200원 할인을 받습니다. 습도 조절과 건강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모르면 평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짜증을 내지만 삶과 직결되는 정보는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13세의 배순자 할머니는 습도 조절을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 관절염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릎 관절염을 앓았지만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사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겪었죠. 65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평균천이 젊은 사람보다 0, 5도 낮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에어컨 온도 설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의학적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26도에서 시원함을 느끼지만 노인들은 28도에서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온도는 26도에서 28도입니다. 이것은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액이 끈적해져 움직임이 더 어려워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습도를 50%로 유지해서 관절 경직이 크게 줄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관절 주변 조직이 달라붙고 습도가 낮으면 관절액이 끈적해져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관절은 습도가 40%에서 60% 사이로 유지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고혈압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5도를 초과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는 76세 전기용 할아버지는 온도차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실외에서 갑자기 차가운 실내로 들어왔을 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죠. 그래서 28도는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온도이며 전기 절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실내 습도가 자동으로 40%에서 50%로 떨어집니다.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 온도가 3, 4도 더 낮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온도는 28도이지만 몸이 느끼는 온도는 24도에서 25도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온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낮을 때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또한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밤에 천이 더 많이 떨어지므로 너무 춥게 설정하면 몸이 경직되어 아침에 깨어나게 됩니다. 28도에서 29도로 설정하고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당신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곧 공유할 방법들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올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백 건의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안양 만왕회에 사는 84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에 이 모든 방법들을 적용해 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기요금이 168, 공게임공원에서 73, 공공공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단 한 달 만에 95, 공공공원 이상을 절약한 셈입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에 도움이 된 기능은 바로 에어컨의 생활 패턴 학습 AI 기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광고라고 생각하여 크게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용 후 그는 놀랍게도 에어컨이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춰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켜고 끌 필요도 없고 켜둔 채로 잊어버려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점차 습관을 학습하고 최적화해 준 것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80세 이정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서큘레이터 위치와 에어컨 바람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전기요금도 줄고 무릎 관절통도 덜해졌어요.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고 갑작스러운 한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에어컨과 대각선으로 배치한 서큘레이터 덕분에 부드럽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저는 그저 전기요금을 절약하려 했을 뿐인데 결국 건강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 집 에어컨 확인하기. 새 모델이고 AI 또는 빅스비 음성 인식이 내장되어 있다면 스마트띵스 앱을 열어 학습 모드를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AI 기능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세요. 인버터형. 약 90분 동안 계속 켜두면 그 후 에어컨이 자동으로 효율을 조절합니다. 정속형 2시간마다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바람 방향 조절 및 기기 배치. 바람은 천장으로 향하게 하여 찬 공기가 대류하여 고르게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서큘레이터나 선풍기가 있다면 에어컨과 대각선으로 배치하여 공기 순환을 만드세요. 이 방법은 전기 절약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한기 충격을 줄여줍니다. 특히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실외기 주변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열 차단 커튼을 설치하세요. 비용은 약 10 공공경원이지만 매월 30 공공개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정부 지원 정책 활용하기.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정부는 여름철 누진세 구간을 확대합니다. 1단계는 100kW 증가, 2단계는 50kW 추가 증가.
이로 인하여 매월 20, 공급 공정원 30, 과학 공정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원 구간 내에서 소비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잊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290, 공공정원에서 700, 다인쌀 공원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매월 2, 공공건원에서 4, 공공정원까지 직접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조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을 챙기고 지출을 절약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하세요. 만약 당신이 성공적으로 어떤 팁을 적용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저도 집에 서큘레이터 배치 방식을 바꿨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원함이 고르게 느껴지고 편안하며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족, 부모님 또는 이웃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다음 지갑 구원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시원하고 건강하며 절약적인 여름 보내세요.